첫 번째 소식입니다. 잠잠했던 박근혜 사면론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표적 친박계인 미래통합당의 박대출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통합의 상징, 역지사지 등을 앞세우며 특별 사면을 주장하고 나섰죠. 하지만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히려 탄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계파 정치, 극우 정치로의 회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면부터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더욱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거,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홍수 조절 효과에 대해서 4대강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과거 조사 자료들을 근거로 4대강 보는 오히려 수위를 일부 상승시켜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도 밝혔습니다. 섬진강 요역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난 이유가 4대강 사업을 섬진강에 하지 않아서라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건데요. 환경부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계기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실증적 평가 방안을 마련해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라서 이 사실 기사를 봐도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던데요. 근데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딱 이거는 압니다. 자연재해는 자연을 파괴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진료 개시 명령 조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페이스북에 파업을 앞두고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 또는 형사 고발하겠다는 협박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 개시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의료법 59조를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번 투쟁을 통해 의료인의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이 법 역시 철폐시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서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꼭 불태우시고, 그리고 재발급 비용 한 1억 내놓는 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인슐린이 뭐니 하는 말은 꺼내지도 말기 바랍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책임질지 안 봐도 뻔합니다. 보수단체들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26곳이 22만 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이 많이 참가한다는 점도 위험 요소입니다. 아울러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상경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서 장시간 밀폐된 버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5일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다. 서울시의 집회 취소 요청은 정치적 행위다. 이러면서 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 행위가 아니라 방역 행위죠. 태극기 들기 전에 이 시국에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이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선박 당국인 일본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본 외무성은 6명으로 구성된 국제 긴급 원조대를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모리셔스 정부의 방제 작업에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온몸에 기름을 묻혀가며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파견한 인력 6명,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모리셔스는 사탕수수를 엮어서 오일 펜스를 만들고 페트병을 이용해서 기름을 퍼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이 낙관적이가 않습니다. 현재 일본의 지원 규모와 형태를 볼 때 수습이 아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죠. 달랑 6명이요? 이거 오탄한 거 아니죠? 2007년 말 태안기름 유출 사고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제 작업을 진행했죠. 그래도 생태계가 다 복원되기까지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전 오염수도 태평양에 무단 방류하는데 원유 유출은 애교로 하는 건지, 일본이 세계 민폐 국가로 등극한 건 사고가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고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도 그 후 사고를 처리하는 태도는 정말이지 민폐 오브 민폐입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